이 시대 꾸준한 노력으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오늘은 오색 빛깔로 염원을 그리는 단청장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천년 고찰, 공주시 반포면에 자리한 항림사인데요. 계룡산 장군봉 아래 위치한 항림사는 1986년 소실된 옛 제석사터에 재창건됐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수행처로 유명한 이곳은 전국의 불자들이 많이 찾는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찰을 찾으실 텐데요. 이렇게 사찰의 목조 건물을 쭉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단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만시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방색과 전통 문양의 조화, 단청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이곳에 계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와, 제가 이 항림사는 처음 와보는데 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항림사의 단청을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대적광전, 설법전, 종각, 삼성각 다 해서 3년에 걸쳐서 이 단청 마을을 다 했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대웅전까지 그간 무려 500여 개의 문화재 작업을 진행해온 이정호 단청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대의 최고가는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거기서 기가하게 되셨어요. 오랜 세월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채취로 저는 배웠다고 해요. 그분이 채취로 이걸 배워서 군에 가서도 그 법당을 지는데 단청을 하는 계획이 됐었어요. 역사박물관, 경복궁 박물관 그런 것 등등이 인연이 돼서 계속 하게 되는데 최연소로 제가 단청기술자 합격을 하게 되고 그 20년 후에는 인간문화재가 되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청 문화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정호 단청장. 당시에 최연소 단청 기술자로 이름을 올린 이후 2000년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이 됐고요. 무려 50년 동안 단청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절에만 단청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럼요. 특히 안동, 문경, 점촌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거기서 유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성 판서가 된 집안이 있어요. 이조 판서,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 했던 집만 단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딱 내려가면 우리 단청된 지역에 많이 집은 이 있죠. 집에서 네. 성공했구나, 정성 판서가 났구나. 그 안 된 집이 있어요. 벽골집이 있어요. 그거는 생원, 뭐 양반들 댁에는 단청을 못 하게 돼요. 하면 건축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단청입니다. 네. 혹시 단청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청의 주 목적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데요. 미적인 기능뿐 아니라 단청을 칠한 나무에 벌레가 먹지 않게 하고 또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죠? 의미가 있었는데. 와, 이곳에 들어와서 그렇죠. 보니까 단청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 단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단청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극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대에 있는 단청은 금단청으로서 부처님을 모시는 불당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우는 것이 금단청이고 모로단청은 요 아래 이제 건물 보듯이 설법정 같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쓰라는 곳 요사 같은데 주로 이제 모로단청을 하고 이제 극기단청은 요사체 이제 공양가라든지 이제 주로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에 단청하는 것이 극기단청 주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보면 좀 보이겠죠? 네. 단청은
오행설에 근거해서 오방색을 기본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양을 그려 넣는 건데요. 천년의 염원을 담은 환상의 무늬가 바로 단청입니다. 단청은 천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곳 우리가 사는 곳이 천상의 세계고 사후 세계도 이런 게 있다니까 이 살았을 적에 이런 천상의 세계를 잘 갖고 놓으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생을 떠나더라도 그 천상의 세계를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항림사를 둘러보고 이번에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공방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일까요? 와, 여기도 작업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여기는 제가 문화재는 24년이 되는데요. 우리 제자들과 대전 시민을 위해서 단청을 전수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전수 활동도 하고 계시군요. 네, 바로 이정호 단청장께서 굉장히 아끼는 애제자, 전수조교이자 불교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순 씨입니다.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수업을 통해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수업으로 어떻게 선생님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기 때문에 전시회도 많이 하고 하면서 스승님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또 미술계에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연을 갔다가 전시회도 하면서 오래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교 미술에 빠져들면서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서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10년 전부터 이정호 단청장 밑에서 단청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작업을 하면서 더 단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다고요. 아까 옆에서 작업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사실은 이게 비천상인데 어떻게 보면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외국에서는 날개 있는 천사가 있듯이 우리나라 동양에는 천의라 그래가서 날 수 있는 옷을 입은 이런 선녀처럼 천녀라고 하거든요. 하늘 구름처럼 날 수 있는. 우리 그럼 이야기에 단청에 나오는 그 선녀 옷이에요. 기하학적인 네. 무늬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나 봐요.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이렇게 천녀들의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천녀는 복숭아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귀중한 향로를 들고 있는 천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보면 다양한 그림이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청은 어떻게 해서 제작되는 걸까요? 먼저 종이에 사용할 문양의 초안을 잡는 출초 과정부터 이뤄지고요. 이후에는 천초와 타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치고 계시는데? 예, 단청하는데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바늘로 구멍을 뚫습니다. 천초라서 지금 우리 제자가 타초라는 거 톡톡톡 치면은 이 그림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볼까요?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채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나무 기둥이나 벽에 이렇게 작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처럼. 예, 한옥 전부지에 똑같은 이런 공정을 거쳐서 출처, 천초, 타초를 해야만이 이 단청을 똑같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분가루로 그려진 밑그림을 따라서 색을 칠하는 시체 작업을 거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 또는 분으로 외곽선을 긋는 먹기화 작업까지 이뤄집니다. 와, 그러면 이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한 얼마나 걸리나요? 예, 이 청룡도 같은 것은 정성들이 하려면 한 사람이 한 마리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까 가본 절에 그 많은 그림을 언제 다 그리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또 그대로 또 색깔 여러 사람이 보통 아까 그 절에는 한 2,000명 들었어요. 2,000명이요? 예, 한 10여 명이 가서 우리 제자가 색깔을 요걸 쓰잖아요. 그럼 나는 이 색깔 쓰고 딴 사람이 또 색이 또 들어와요. 네. 그럼 쫙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작품이 탄생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올해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잖아요. 많은 분들이 단청 속에 등장하는 청룡을 보고 좋은 기운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작품에 담아봤는데요.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굉장히 저는 섬세한 단청은 작업이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 문화를 되게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미술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렇고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직업을 많이 찾으려고 해서 기피하는 직업이지만 지금 보면 과거에는 많이 즐길 수 없는 문화였고 잘 몰랐지만 지금은 케이팝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단청도 미래에는 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 뭐 몇 있습니다만 훌륭한 제자를 잘 길러서 훌륭한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같이 찍은 전수자도 더 훌륭하게 돼서 그 전수자가 훌륭하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훌륭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가 혹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단청 전수관을 하나 지어서 대전 시민과 같이 단청의 세계에서 같이 향유하고 싶고 천상의 세계에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장엄하고 찬란한 예술의 경지. 단청은 인간이 빚어내는 가장 섬세한 회계 예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50년의 긴 세월 동안 단청을 제작하고 단청의 미를 널리 알리고자 앞장서온 이정호 단청장. 그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길, 그리고 그의 손길로 탄생한 단청을 오랫동안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